전 시간에 이어서 도면의 수정 부분에 브레이크아웃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브레이크아웃은 기계도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요. 도면 요소로 본다면 부분 단면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계도면에서 단면 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정면에 보이는 뷰를 이렇게 리브가 있는 부분을 절단선으로 잘라서요, 위에서 A 방향에서 쳐다봤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위쪽에 단면 뷰 A-A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 뷰라는 글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지시선이 있는 거는 브레이크아웃이 아니라 단면 뷰로 뽑은 거예요. 인벤터에서 본다면 여기서 보는 단면 뷰로 뽑은 겁니다. 그런데 단면 뷰로 뽑지 않고 단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이 브레이크아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면 뷰보다도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부분 어디든지 단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단면의 형태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 정면에 위쪽에 보이는 이 구멍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해치 단면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단면이 되어 있지 않죠. 요거 브레이크아웃으로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곡선이 있어요. 스플라인이라는 곡선이 있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단면이 되어 있는데 글씨는 없고 이렇게 파단선의 형태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형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 또한 단면 뷰, 브레이크아웃 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구멍을 표현하고자 하는 선에 전체가 단면이 아니라 구멍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 보이시죠? 요만큼만 단면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브레이크아웃으로 부분 단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면에서만 보면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뷰가 여기 보이는 하나, 아래쪽에 둘, 구멍에 셋, 세 개가 단면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이는 평면은 브레이크아웃이 아니라 단면 뷰로 뽑아냈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면을 할 때 영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영역을 지정할 때는 스케치에서 지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스케치 시작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서 스케치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 정면이나 좌측에 대한 뷰가 아니라 이 종이 여백의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요소는 반드시 내가 이 정면도의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싶다면 정면을 먼저 선택하셔서 얘가 점선으로 영역이 짠 보여야 돼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정면 뷰 안에 저는 스케치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각형을 영역을 잡을 텐데 아까처럼 정확하게 중간에서부터 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직사각형으로 그냥 이렇게 아무리 임의로 잡는다고 해도 얘는 이 원의 가운데서부터다 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을 형상투영으로 뽑아낼게요. 형상투영으로 이 선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투영돼서 나옵니다. 이 선에, 이렇게 지나가는 선에 가운데 포인트를 지나가게끔 사각형을 만들어주면 걔는 정확히 반이겠죠. 그래서 저 일치 조건 쓰겠습니다. 일치. 이 선을 여기에 있는 점 중에 초록색 가운데 있는 점까지 붙어라. 그럼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영역은 꼭 닫히게 해주시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주시면 안정적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갑니다. 마무리 빠져나간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여러분 제가 정면 뷰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정면 뷰를 이동을 해보면 정면 뷰를 이동할 때 사각형이 따라서 지금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예를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단면 뷰를 만들 건데 제가 이 뷰를 테두리를 점선으로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백에다 찍어버린 거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사각형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반을 하고 싶어요. 자,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갔어요. 자, 이 뷰를 들고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이 우측의 그림은 움직이지만 이 스케치했던 사각형은 움직이지 않죠. 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이 뷰에 그려진 게 아니라 종이, 여백에 그려진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브레이크아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건 우선 삭제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뷰 안에 스케치를 만들어서 정확히 물체의 어떤 영역을 여러분이 잘 지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닫힌 영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아웃 시작해 볼게요. 자, 브레이크아웃 뷰를 누르고 여러분 이 정면 뷰를 클릭해 보면 프로파일이라고 보여요.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닫힌 영역을 뜻해요. 근데 닫힌 영역이 지금은 이 사각형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를 딱 선택해 줍니다. 만약에 영역이 2개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깊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시작점부터 관통 부품까지 4가지를 다 볼 텐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시작점일 겁니다. 자, 시작점은 제가 이 부분을 자를 건데 어디를 자를 거냐라는 거죠. 이 뷰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이 뷰를 자를 때 좌측이나 우측 혹은 평면이라고 하는 다른 뷰를 활용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 뷰를 제가 좌측에서 자르겠다라고 하면 구멍 안을 보려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잘라야 이 중간 안이 잘 보이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자르게 되면 여러분 선이 이렇게 잘리면서 구멍 안은 보이지가 않겠죠. 정면과 좌측은 높이가 같습니다. 그죠? 제가 포인트를 어디를 찍으면 그 포인트로 세로로 잘라서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측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측도 가능해요. 우측에 제가 여기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잘라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좌측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 건데 시작점으로 여러분 요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점은 어디든지 좋습니다. 여기 끝점도 되고요. 원의 여기 4분점 12시도 되고 나사의 이 위치도 되고 바닥의 여기 아래쪽도 되겠죠. 중간을 통과하는 포인트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 위쪽에 가운데 초록색으로 딱 중간이 보이는 지점을 클릭 찍었어요. 그럼 시작점에 화살표가 빨간색이 흰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포인트는 찍었다라는 확인이 되고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누를게요. 어때요? 이 구멍 안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겠죠? 시작하는 포인트를 찍어서 여러분 제가 찍은 점을 통과하면서 잘리는 단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이런 창이 뜨면 전부 얘 버튼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아래쪽에 또 하나의 그림이 더 있는데 방금은 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스플라인 곡선 형태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정면을 클릭해서 점선 영역이 잡힐 때 스케치 시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각형이 아니라 스플라인 보관을 활용할 건데 스플라인 보관이든 제어 꼭지점이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닫힌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바깥은 그냥 크게 지나가셔도 되고요. 요 사이 부분은 조금 지나가면서 모양을 이렇게 점을 많이 찍으면서 제가 모양을 좀 잡고요. 마지막 시작점까지 꼭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힌 상태로 영역을 만들고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뚫려져 있는데 잘린 부분의 형태를 보고자 해요. 제가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투영 뷰로 저면을 하나 뽑아 볼게요. 저면에 보면 지금 요렇게 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을 자르려면 아까 했던 방법처럼 좌측이나 우측에 이렇게 세로의 가운데를 자르셔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평면이나 저면을 자르게 될 때는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저면을 자를 때는 여러분 이렇게 가로로 선이 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면도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 저면도에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선이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쪽 원을 기준으로 제가 잘라버리면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이런 세로선이 아니에요. 자, 여기 부분은 좌측을 해도 되고 우측을 해도 되고 저면이나 평면 다 좋습니다. 어디를 잡으셔도 좋은데 브레이크아웃 먼저 형태 잡고요. 프로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 자동 선택됐습니다. 시작점으로 잡으실 때는 제가 여기 중간 반을 자르고 싶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을 클릭,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홈이 만들어지겠죠. 꼭 저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지금은 이 시작점의 형태가 좌측이나 우측의 요 가운데를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시작점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끝 구멍이라고 있습니다. 끝 구멍은 이런 경우예요. 좌측에 보면 이런 구멍의 형태를 뽑아 놨어요. 그죠? 구멍의 부분 단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좌측의 형태를 클릭하고 점선으로 보일 때 스케치 시작. 스플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요 정도다 대략 잡을게요. 끝은 딱 닫아서 만들어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자, 여기에 구멍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구멍이 정면도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 구멍은 평면과 저면에서만 보입니다. 그러면 평면 혹은 저면에서 포인트를 찍어줘야 하는데, 자, 브레이크아웃, 좌측의 형태를 클릭하고 프로파일은 잡혔어요. 시작점으로도 가능해요. 자, 근데 시작점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평면과 좌측이나 우측과의 관계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요렇게 되죠. 평면과 좌측이나 우측은 45도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구멍에 대한 형태를 뽑아내려면 여러분 이 아래쪽 구멍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죠? 이쪽 구멍이든 이쪽 구멍이든 상관없지만 위쪽은 아니고 여튼 아래쪽 구멍이 될 거예요. 그럼 아래쪽 구멍을 자르고자 할 때 잘리는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 점을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점을 찍으면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정확한 이 두꺼운 부분이 아니면 잘못하면 크기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브레이크아웃으로 이 형태를 잡고 시작점으로 하되 여러분 이 가운데를 정확히 자르겠다라고 이렇게 잡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점을 잡지 못하고 제가 한 요런 데를 잡았어요. 이런 데. 초록색 점이 아니라 임의로 이렇게 좀 어긋난 부분을 여기를 잡았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구멍은 나타나 있어요. 구멍은 나타나 있는데 뭔가 좀 달라요. 자, 이 구멍의 사이즈는 여러분 9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구멍의 형태가 치수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파이 9예요. 그런데 단면을 했을 때 이 크기가 치수를 뽑아보면 얘가 9가 아니라 지금 6.0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면 요 중간을 잘라야 되는데 중간을 자르지 않고 제가 애매하게 요쯤을 자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잘린 부분을 뽑으니까 더 작은 구멍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뽑을 때는 상관없는데 조금 어긋나게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잘못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얘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멍을 단면하겠다 이럴 때는 브레이크 아웃으로 들어가서 시작점을 찍지 말고요. 여기에 보이는 끝 구멍을 하세요. 끝 구멍을 하면 그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끝구멍이라고 잡고 구멍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이 구멍이죠? 그러면 굳이 4분점이나 이런 포인트를 정확히 안 잡아도 돼요. 이 구멍을 그냥 선택만 하면
이 구멍이다 라고 선택만 하면 얘는 구멍의 형태로 만들어준 형태는 이렇게 뽑아냅니다. 취소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파이 9로 정확히 잘 나와 있죠. 얘도 9고요. 요것도 이렇게 9다 라고 하면서 잘 구멍이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사항은 끝구멍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피처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원을 구멍이라는 피처 작업을 쓰셔야지 서클 원을 그려서 돌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구멍이라는 걸 활용했을 때는 이렇게 끝구멍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쪽 우측편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제가 여기에 스케치 시작 스플라인으로 다시 한번 더 잡아 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 아웃. 자, 끝구멍, 구멍이니까 끝구멍으로 잡되 여기 있는 구멍은 이 위쪽에 있는 구멍이겠죠? 얘도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꼭 4분점이 아니어도 좋아요. 빨갛게 이렇게 표시될 때 선택만 잘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런 형태를 하나 더 투영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투영해서 뽑아내고요. 여기에서 단면을 할 거예요. 이 우측에서 스케치 시작. 사각형을 이렇게 전체를 잘라 볼까요? 전체를 잘라서 단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 여기에 이 뷰에서 어떤 포인트를 시작점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뷰를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선의 형태가 이렇게 중간도 아니고 조금 옆으로 어긋나 있어요. 그죠? 자, 이쪽 포인트를, 지나는 포인트를 자르고 싶어요. 요 선이 지나는 곳을 단면을 해서 얘를 표현하고 싶어요. 브레이크 아웃으로 이 모양의 프로파일은 잡고 시작점이 아니라 끝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스케치 선을 이렇게 선택해요. 제가 그 어떤 선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부분을 잘랐을 때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이 나사도 안 보이고 위에 나사도 안 보이죠. 그래서 위쪽에 나사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구멍의 사이즈도 얘보다 더 작게 나타날 거예요. 자, 선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이렇게 스케치 선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요 선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관통 부품이라는 형태를 볼 텐데요. 오리기랑 비슷해요. 근데 오리기는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반만 남기는 형태예요. 반만 남기는 형태라면 브레이크 아웃의 관통 부품은 없어질 부분, 삭제해야 되는 부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를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형상 투영으로 선을 뽑아내고 삭제하는 부분의 영역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자, 위쪽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점일치로 요 초록색 점에 요 선을 딱 가운데에 붙여주고요. 스케치 시작. 자, 저는 그러면 이 사각형으로 되는 영역에 있는 이 부품을 삭제하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아웃 합니다. 물체 선택. 프로파일은 하나니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요. 마지막 관통 부품이라고 하고 이 물체를 그냥 그대로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영역이 전체가 삭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리기랑 비슷한 형태인데 오리기는 남기는 부분을 놔두는 것이고 브레이크 아웃의 관통 부품은 삭제할 부분을 선택해서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 아웃은 여러분이 주의해서 해야 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우선은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한번 써보세요. 시작점과 저는 끝구멍 이 두 개만 활용해도 여러분이 웬만한 부분 단면의 형태는 만드실 수 있거든요. 요거부터 조금 더 익숙해지게끔 많이 활용해 보면서 조금씩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뽑아낸 형태를 가지고 도면을 어느 정도 문제 도면과 비슷하게 그린 다음 치수와 중심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